대통령 강영욱 씨가 갑질 논란에 침묵하면서 의혹만 커져가고 있죠. 자, 이시열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가스라이팅한다. CCTV로 수시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검열한다. 최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강영욱 훈련사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에 대한 혹평이 올라오며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불편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회원들한테도 갑질을 하고 회원들이 있는 데서 밑에 훈련사님들 엄청 몰아세우는 거 진짜 많이 목격했거든요. 당신께는 언젠가 반드시 살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취재진이 강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맴돌고 쓰레기 가득한 창고와 뜯지 않은 우편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 2, 3주 전만 해도 계속 주말마다 강아지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야외 훈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쪽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훈련장과 건물 모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직 진정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던 강 씨가 계속 침묵인 가운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하루 종일 어제 온라인이 어떤 제보로 굉장히 시끌했습니다. 강영욱 씨 관련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장가 기자, 어쨌든 어제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강 씨를 좀 옹호하는 글이 좀 올라왔다가 굉장히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댓글창이 거의 논쟁의 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다는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빨리 입장을 취하라, 이런 누리꾼들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 누리꾼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 강영욱 씨가 명절 선물로 스팸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말도 이게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변 봉투 상자에 이 설 명절 물품을 담아줬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요, 대표님 내외분들이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고 설치된 CCTV는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라 강아지 훈련 용도로만 썼던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강영욱 씨가 한 차례 파양했다가 다시 입양해서 키웠던 레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한 누리꾼은 이 강영욱 씨가 레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배변이 온몸에 묻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 레오의 주치라는 이 수의사가 이거 사실 아니다라면서 강영욱 씨의 레오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제보된 바에 따르면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강영욱 씨가 갑질을 했다, 또 CCTV로 직원들의 일상을 감시했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원래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 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죠. 예, 그 옹호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강영욱 씨가 직접 의혹을 해소하면 좋을 텐데 침묵하고 있고 사라진 상황,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김홍식 평론가님, 어쨌든 주장이 다 다릅니다. 다 네. 다르고 굉장히 강영욱 씨가 솔직히 나와서 네.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사라지는 상황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사실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소동 대처거든요. 예.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례도 그렇고 이 강영 씨 사례도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이 소동 대처를 너무 못하고 은폐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욱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혹 제기가 났을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게 사실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손을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이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안이고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강욱 씨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정도의 언질 정도는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어제 한다 오늘 한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더더군다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예 없고 심지어는 연락조차 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 대응에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접근할 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지금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쪽에서 직원들의 어떤 잘못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당 노동 행위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영욱 씨가 이제 퇴직금을 9,760원을 이렇게 입금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퇴직금이 그밖에 안 됐다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명분이 뭐였었냐면 들었던 것이 직원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고객을 끝까지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부분에서 특히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정도는 표명할 수 있을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네. 반려견 강 씨가 훈련을 할 때 뭐 굶겨서 했다, 뭐 이런 폭로도 나왔었는데 또 아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게 맞다. 또 이것도 말이 좀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일종의 직장 내 갑질 문제 외에도요. 사실상 이렇게 반려견들에 대한 학대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지도할 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굶주린 상태로 와야지 훈련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훈련사들 사이에서도요.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은 이 반려견들이 좀 간식을 사용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로 오게 되면은 간식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훈련을 할 때는 좀 굶주린 상태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곤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낯선 공간에 강아지들이 오게 되면은 좀 꺼리게 되고 원래 좀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굶주린 상태로 와야지만 간식을 갖고 그걸 보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강아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훈련에 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학대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장가 기자, 어쨌든 강영욱 씨 입장이 제일 궁금한데 계속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강 씨가 난 그 당사자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 왜 침묵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정말 자신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좀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예 강영욱 씨를 지목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고 또 강영욱 씨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실인 부분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어서 정부까지 나서서 이번 논란을 좀 해소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 김원식 평론가님, 그래서 이 강 씨가 출연하는 방송도 굉장히 여파가 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그래서 예. KBS 측에서는 강영욱 씨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방송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가에도 이제 직격탄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문가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위험하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인기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케줄이 가다 보니까 본인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숨겼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예.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계도 항상 위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캐스팅을 하고 나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어서 정부도 대응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섰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이 강영욱 씨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직권조사 그리고 특별관리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들의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당사자들을 일단은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동부는 아직까지 피해자를 뭐 한 명이라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강영욱 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201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나온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제보들은 2018년 퇴사자들로 고용노동부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피해를 본 근로자들과 사업주인 강형욱 씨를 먼저 만나는 게 고용노동부로서는 우선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오늘 감독관들이 오늘도 강형욱 씨의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직권조사나 특별감독 이런 보도들이 막 나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피해 사례가 정말 있는지 또 있다면 이게 언제 것인지가 사실은 또 없어요. 그 뭐 경영진이든 대표든 만나려고 여러 차례 갔어요. 갔는데 뭐 문이 닫혀 있고 하니까 만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뭐 개인 연락처들을 갖다가 또 퇴직하신 분들한테 막 우리가 연락을 할 수도 없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감독관들 다 이제 내보내서 네. 다 가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할 건데 네. 일단 피해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19년도 이후 것들이 네. 그때는 우리가 직권조사든 뭐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임재 변호사님, 이 논란 탓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이 이름까지 프로그램 명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반려 인구도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내 반려견이 반려동물들 어떻게 키울지 도움 많이 받았다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강영욱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효육 씨가 어떤 빠른 입장 표명이 없고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꿔서 계속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어쨌든 방송계 직격탄 맞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침묵 일관하면 이거 안 된다. 의혹 굉장히 커지고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 피해 커질 거라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호중 씨 사례도 그렇고 강영욱 씨 사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동 대처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건데 그 피해라는 것은 결국 개인 혹은 소속사만의 피해가 아니고 그 관계되는 사람이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편익 혹은 선순환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